칼로스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업황이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업황이죠. 살벌하죠. 살벌한. 네. 오늘 그 제약바이오 관련한 네네.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사실 그 인보사 문제를 한번 다뤘어야 되는데 그 잘 몰라서 못 다뤘는데 저희가 회사에 뭔가 이제 의학 전문 기자를 의약 저희 회사에 그런 기자가 있어요? 그런 인재를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네네. 기자인데 아직까지 못 써먹고 있다가 이번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써먹어보자. 내용이 괜찮으면 우리 고정 출연을 시켜보자.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고정한다는 거잖아요. 뭐 네, 하도록 만들겠다. 뭐 네. 이제 공헌을 해놨으면 어쩔 수 없다는 네네. 건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업계 출입만 거의 8년 가까이 해온 예. 소재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바이오 산업 전반적인 문화나 제도적인 네네. 측면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서 어떤 주제인지 소 기자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제약바이오를 오래 이제 경험을 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루즈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2의 인보사라고 부를 진짜요? 정도로 이제 희대 보툴리눔 톡신 도용 사건이라고 이제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보모? 보툴리눔 톡신 도용 사건입니다. 이거 근데 보톡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톡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상품명이라서 어. 보톡스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걸 줄여서 독소라고 하죠. 독소. 독소 보톨리눔 톡신이 그렇죠. 독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는 방송에서 독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톡신이라고 할까요? 톡신이 나을 것 같아요. 톡신이라고 네네. 하면은 이 보톨리눔 보툴리눔 톡신을 톡신이구나.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메디톡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예.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톡신 네. 그냥 보툴리눔 톡신 하세요. 지금 편한 대로 소 하시죠. 기자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유일하게 만들었던 회사였거든요. 거기가 메디톡스가. 메디톡스고 네, 예. 메디톡스가. 바이오에서 꽤 큰 네, 대장주죠. 그렇죠. 예. 근데 메디톡스가 시작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국내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그 약이 보톡스. 그렇죠. 이제 일반화된 상품명이 보톡스고 예, 예. 메디톡스의 제품은 메디톡신이라는 제품. 메디톡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그 효과는 보톡스 같은 네, 예, 그렇죠. 예. 팽팽하게 해주는 예. 그래서 공교롭게 메디톡스가 이걸로 사업을 하고 엄청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도 이 균주를 발견했다. 이 독소를 발견했다. 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금 네네. 상황입니다. 독소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낯선데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도 발견을 한 거고 다른 애들도 발견을 한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메디톡스는 발견을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 세계에 지금 4개 업체가 대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방 얘기하셨던 보톡스는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예, 예. 그다음에 프랑스의 입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디스포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란저우에서 만든 BTX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독일 멀츠에서 만든 제우민이 있습니다. 4개. 네. 그 네 가지가 다 그 보톡스 같이 팽팽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성분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자연에서 발견을 했다고 주장하지를 않아요. 자연에서 발견하지 네,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 독소에서 상업화를 시켜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 독소를 독소에서? 연구해서. 네, 네. 예. 근데 얘네들이 이 독소를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은 위스콘신 대학 아니면은 미국의 균주은행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개발했다고 발견했다고 하는 회사들은 우리는 자연에서 이거를 발견했다. 근데 자연에서 발견했다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뭐 거기 미국 은행에서 일종의 뭐 사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연에서 발견했다는 거는 오다 주웠다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메디톡스랑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이
뭐 이 균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한테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게. 네. 메디톡스는 선도 업체고 그렇죠. 그 이후에 나와서 대웅제약도 비슷한 약을 출시를 했더니 이게 니네가 우리 거 공정을 가져가서 개발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를 내거 한 훔쳐간 거예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2015년 4월부터 시작이 된 싸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양사가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싸우다가 예. 2016년 11월에 메디톡스가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예.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우리가 대웅제약이 자신의 그 제품 이름이 나부타거든요. 네네. 예. 나부타의 이런 균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립니다. 대웅제약이? 진뱅크라는. 네. 네, 네. 예. 근데 이 진뱅크는 아무 뭐 연구자나 과학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고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건데 음. 예, 예. 여기에 이제 본인들의 균주를 올려놔요. 예, 정보 일부를. 네네. 그걸 메디톡스가 봅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네 염기 서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 일치한 게 아니라 일부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염기 서열이 보통 톡신에서 380만 개 정도가 있는데 190만 개. 예, 예. 그 중에서 한 12,000개 정도가 이 공개가 된 건데 예. 그거를 본인들이 분석을 해봤대요. 예, 예. 근데 본인 균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12,000개는 확실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잠깐 정리를 그럼 해보면 나머지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글로벌 4개의 보툴리눔 톡신을 약으로 만든 보톡스로 만든 4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위스콘신이나 어디에서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균주가 같을 수가 있어요. 염기서열이 같을 네. 수가 있어요. 어차피 기원이 같으니까. 근데 메디톡스는 분명히 우리는 자연에서 발견했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어디서 받았다? 메디톡스는 위스콘신에서 받아온 그러니까 출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출처가 있는데 대웅제약은 분명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분명 위스콘신에서 받아온 균주와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 네. 이거 뭐야? 자연에서 받은 거 맞아? 라는 의심을 의심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근데 같은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어. 60억 인구 가운데 이주호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랑 그것보다 더 복잡한 이게 확률이거든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한 개의 물질이 아니고 이게 다른 미생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메디톡스가 위스콘신에서 이 제품을 이 균주를 받아서 예. 받았다는 표현이 근데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의 은사님이 그 당시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균주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콘신에서 똑같이 받아온 보톡스 이제 엘러간의 보톡스하고 예.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봤는데 똑같잖아요 균주가. 예, 예. 네네. 근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염기서열이. 오.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분석을 해봤더니 미생물이기 때문에 변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균주의 기원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염기서열이 다르다. 예, 예. 근데 얘네 거가 올라온 거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염기서열이 똑같은 거예요. 올라온 것만 딱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네네. 그 이 물질이 어떻게 발견이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럴까요? 하죠. 역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이게 보툴리눔 톡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이다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쉽게 찾아보면 막 사람을 막 쉽게 죽일 수 있다. 뭐 쥐, 뭐 맞아요, 마우스쥐 맞아요. 뭐 50억 네.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뭐 네. 물질이 50억 마리요? 네. 독성이. 네. 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오. 그래서 이게 그럼 되게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날아간 이동이 금지돼 있을 정도로 되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받아오기 쉽지 않은 거네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게 형태가 너무 많아요. 혈청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 종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네. 톡신이라는 그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똑같은데 네. 그 미생물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예요? 혈액형이 인간마다 다르듯이 예, 이 보툴리눔 톡신은 A형이고 얘는 B형이고 C형이고 D형이고 O형이고 이런 식으로 예, 예. 다 다른 거죠. 그럼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보툴리눔 톡신의 어떤 보톡스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은 있는 후보군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가능성 있는 후보군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럼 실제로 거기서 그 보톡스가 되는
것들은 몇 개나 돼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예, 예. 네. 정확히는 지금 한 종류만 남았습니다. 어. 이게 A형 톡신, A형만 인간의 효과가 있어서 예, 예. A형 물질로만 나와 있고 B형도 인간에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유지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걸로 실제로 개발한 회사가 미국에서 설립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사장이 된 거죠. 효과가 짧아서. 네. 네. 그러니까 A, B, C, D가 조금씩 성분이 다르긴 그렇죠. 다른가 보네요. 네네. 그러니까 톡신이라는 거는 같은데 네. 이게 A, B, C, D가 조금씩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독성인데 그거를 독이잖아요. 그거를 어쩌다가 이렇게 보톡스로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사람한테 써야겠다 하는 사람이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 음. 예, 예. 미국의 이제 그 앨런 스콧이라는 안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사시 환자들한테 이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시.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시가 이제 근육 이완 수축이 잘 안 돼서 네네네. 이게 그런 건데 이 안쪽에다 한번 이쪽 바깥쪽에다 주사를 해본 거예요. 네. 예, 예. 이게 수축이 되는 작용이 있으니까 마비가 되는 작용이 있으니까. 네네. 아, 독약이니까 네. 마비를 시키니까. 어. 예, 예. 그래서 마비를 딱 시켰는데 어느 순간 환자들이 계속 더 맞고 싶다, 더 맞고 싶다. 젊어져. 네. 막.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눈가에 주름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을 규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 네. 플러스 알파로 사람이 막 멋있어진다, 네. 예, 젊어진다.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거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다 해서 학계에 보고를 합니다 이때. 근데 일종의 그거를 부작용이네. 네. 아니, 비아그라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장약 먹으려 그랬는데 내가 밤에 막 이러면서 이제 적응증을 적응증이 또 바뀌게 된 거. 사시 치료를 했더니 막 주변에 네. 막 사람들이 막 멋있어졌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보냐면 캐나다 의사 부부가 봐요. 이 논문을. 그래서 이런 게 있네? 이 부부 중에 여자는 안과 의사고 예. 남자는 피부과예요. 피부과. 예, 예. 그래서 딱 맞네. 뭔가 선수 구성이 좋은데 뭔가. 그래서 처음에 이 여자 의사가 실제로 이제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사시 환자들한테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랬더니 대박이네요. 약간 주름이 약간 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써봐라 피부과에서. 네. 이러면서 이제 미용 쪽으로 그게 발달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턱신은 원래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사시 치료를 할 때 쓸 겸은 뭔가 좀 개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과 의사는 자기가 그걸 개량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만든 게 정확히 보톡스고 이 사람이 창업을 한 회사가 오큘리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흔히 아는 지금 엘러가는 이 오큘리눔을 인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엘러 안에 보톡스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톡스가 그럼 원조네요. 오큘리눔이 사실은 딱 개발자고 앨런 스콧이 그걸 만든 사람인 거죠. 안과 의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보톡스라는 건 그 기원을 앨런 스컷에 그렇죠.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원조. 네, 예, 예. 원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보툴리눔 톡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근육 이완 예, 이완 예. 수축을 할 네네. 때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뇌에서 분비가 돼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예, 예. 이거를 차단을 해요. 그래서 마비를 시킨다는 네, 거죠. 마비를 예,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데 경련이 일어나거나 눈꺼풀에 예, 예. 아니면 뭐 이제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이 첨적 기형이라 그래서 이제 발이 이제 온전히 못 짚는 상황이 조금 있잖아요. 예, 예. 이런데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가 음. 1995년에 대웅제약이 이거를 이제 보톡스를 가져온 거죠 한국에. 네. 우리가 예, 팔겠다. 예. 한국 판권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치료나 미용도 물론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미용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못 얻고 있다가 2000년에 엘러간이 보톡스 파티를 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 예. 네. 더 막 젊어지세요, 막 예뻐지세요. 이런 파티를 여는데 그게 우연찮게 한국에 보도가 됩니다.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아줌마들이 예, 예. 젊어지는 약, 예뻐지는 약이라고 해서 네.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커진 거죠. 예, 예. 대웅제약이 가지고 온 보톡스가.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정확히 가격은 비공개예요. 비급, 그러니까 보험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미용 목적은 비급여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를 가면 한 7, 8만 원 이 정도 그래요? 할 거예요. 한번 많이 왔는데. 비싸진 않네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냈대요.
맞아요. 와. 이건 싸진 거예요. 어. 왜냐면 개발업체가 늘어나니까 네. 가격 경쟁을 해서 이제 싸진 거죠. 맞아요. 이조연 코도 약 좀 팔아봤잖아요. 아 깜짝 놀랄 뻔했네요. 아 이거랑 상관없고 저 위장관 뭐 개선제 막 이런 거 팔아갔기 때문에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보톡스를 팔았었어요. 그렇죠. 아, 대웅제약이. 보톡스를 팔다가 보톡스. 제가 지금 시계열을 좀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대웅제약이 우리나라에서 보톡스를 팔았던 거는 2000년, 그러니까 1995년부터였으니까 예. 아무튼 95년부터 2000년 사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건 보톡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 나보타가 생기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언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톡스의 창업자인 정현호 대표가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국내에서 1호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 톡신으로. 네네. 그래서 학내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교수셨는데 그때 이제 학내 벤처를 창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한번 성공을 하겠다. 예.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게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생산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너무 또 생소했던 상황이고.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8년 정도가 걸려서 2006년에 이제 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거든요. 팔아도 예. 된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메디톡스의 기원은 이 메디톡신이라는 이 보톡스의 또 다른 보톡스가 네네. 예, 예. 장악을 한 거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게 근데 뭐 메디톡신이 더 좋아요, 보톡스보다? 경쟁력은 그거는- 뭐예요? 메디톡신의 경쟁력은 일단 가격이죠. 그럼 뭐 끝났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막 엄청 회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예. 뭐 휴젤, 뭐 대웅제약 이런 데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개발하기가 아까 8년이나 걸렸다는데 그렇게 막 개발하기가 쉬워요? 개발은 어렵겠죠. 근데 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국간에서 이 균주를 개발을 했고 네? 마국간이요? 네. 예수님 태어난 그 마국간이요? 이게 대웅제약의 인재경영 개발원 뭐 이런 이제 그런 뭐 캠퍼스 같은 게 있는데 예, 네네. 거기에 마국간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발견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우리 균주는 여기서 채취를 했다. 와, 네네. 막뭐 쥐를 50억 마리를 죽이는 그 독성 그렇죠. 물질을 그 마국간. 인재개발원 마국간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출시된 건 언제예요? 대웅제약의 나부타가 2013년 정도에 어. 아마 허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 메디톡스는 원래 그걸 연구하던 사람인데 그 균을 그 은사님한테 위스콘신에서 네,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메디톡신을 만들었다라는 출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대웅제약은 원래 보톡스를 판매하던 회사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오파상을 한 거고 실제로 이걸 만든 적은 없는데 그 제품을 갑자기 짠하고 만들어서 출시를 했을 때 야 그거 너 균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저기 마국간에서 주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균주가 위험하잖아요. 물질이. 네, 네. 그래서 발견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히 신고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러게요. 그 질본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마국간이라고 돼 있긴 해요. 신고를 하긴 한 거네요. 신고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역학조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했을 거고 당연히. 당연히 있겠죠. 위험한 물질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있는 것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기업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 일단 그 다른 기업들은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아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다른 네. 기업들은 이제 그 출처를 공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이제 하지는 않았죠. 왜냐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까. 네네. 본인들이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균주의 여러 가지 타입 중에 ATCC 350이라는 또 균주의 기원이 있거든요. ATCC 3502. 예. 예, 예. 요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회사들이 밝혔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뭐 가능성이 높다 보니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얘네 기타 기업들한테 굳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메디톡스는 균주가 다르니까. 메디톡스는 ATCC 350이 35202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 홀 타입 균주라고 이제 본인들이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타입 균주하고 ATCC 균주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디톡스는 홀타입으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ATCC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어쨌든 그 균주 자체의 출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대웅제약은 홀 타입이에요? 홀 타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싸움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대웅제약이 밝힌 거예요. 대웅제약이. 우리는 홀 타입이다. 그랬더니 그 저기 메디톡스가 내가 알기로는 홀 타입은 우리 균인데 그렇죠.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라면 ATC 3502를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니네가 홀 타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3502는 우리 거는 아닌데 우리 거 최소한. 아니니까. 누구가 베꼈는지 네. 모르겠으나 네. 눈에서 뭐 주워 왔든 뭐해서 네. 해왔든 우리 거 베낀 건 일단 아닐 텐데 대웅제약은 홀타입이니까 너네 우리 거 베낀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죠. 나 마구간에서 주웠는데 네네. 이렇게 나온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딱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타입 균주고 우리의 기호는 엘로간의 보톡스인데 네. 니네가 우리랑 똑같은 홀타입이라고? 그리고 진뱅크에 올라온 그것도 염기서열 분석해봤더니 똑같아. 우리 거랑 똑같고 그러면 이제 야, 너 이거는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의심은 정말 너무 가는데 네. 그럼 대웅제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좀 설명을 해요? 대웅제약은 지금 이제 홀타입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언론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 그 두바이 더마라고 네. 중동 두바이에서 엄청 큰 미용 성형학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2014년에 열렸는데 2015년 4월경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자사 제품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네. 우리가 2013년에 이걸 허가를 받았는데 좋은 제품이다. 네네. 우리 보톡스만큼 효과도 뛰어나고 똑같으니까 홍보를 하는 와중에 홀 균주라고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네. 예. 그래서 메디톡스가 그걸 들은 거죠. 처음에는 몰랐대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아니 홀균주가 있어?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친 걸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 대웅제약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와 메디톡스는 너희가 계속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증명을 해보니 대웅제약이 훔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을 때에 메디톡스가 갖게 될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지. 대웅제약의 나부타가 지금 대웅제약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렇겠죠. 대웅제약 워낙 네, 큰 그렇죠, 회사니까. 그렇죠. 예. 대웅제약은 뭐 그거 말고 일반 케미컬 의약품이 워낙 잘 나가고 뭐 네네. 시작도 갖고 있고 하니까 얘네는 나부타 하나 날라가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예. 반대로 메디톡스는 그거 하나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심각하게 대웅제약에 뭐 만약에 이제 도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네. 민영사상에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 예. 외형부터 차이가 나고 네. 손해배상이 들어와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예. 네네. 뭐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뭐 이제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네네. 이런 것도 해당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는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둘 다 약간 극심한 타격은 예상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운 건 대웅제약이 아닐까.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그 균주를 두고 벌이고 있는 거의 4년 가까이 된 거 있죠. 네. 4년 가까운 싸움을 좀 총 정리를 해봤고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결과가 언젠간 나오게 되겠죠. 소재영 기자가 그때 되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한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인버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무사 재밌는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 잡았고요. 자, 지금까지 소재영 기자와 함께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